선생님, 저희가 상담소를 오픈하기로 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다는 못 봤는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의학 상담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환자를 안 본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진찰을 못 하니까 한계가 있고, 또 제가 전문이 아닌 분야의 상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정형외과 상식선에서 상담해주는 정도일 수가 있고, 일단 오늘 한번 시작은 해볼게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래저래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보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험한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23살 여자고 2018년 1월에 추락으로 다발성 외상을 입어서 지금은 척수 손상으로 인해 불안전 하반신 마비로 자주 넘어지지만 걸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외과, 통증 클리닉 외래를 계속 다니고 있고, 요즘 제 고민은 제가 요즘에서야 외출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조금만 걸어도 너무 아픈 왼쪽 발목입니다. 제 왼쪽 발목은 오른쪽 발목과 비교했을 때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도 신을 수 있는 종류가 좀 제한되고,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그런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항상 다리가 차가운 반면에 왼쪽 발목은 좀 뜨끈뜨끈해요. 외상 후 관절염이라고 알고 있고, 마지막 수술은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그저께 특히나 엄청 세게 넘어지는 바람에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었는데, 어제 찍은 엑스레이를 첨부했는데 제 담당 정형외과 교수님께서는 관절 유압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진짜 관절 유압술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 안타까운 정말 사연입니다. 젊은 분이고, 추락사고라고 하면 이제 위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교통사고 심하게 나는 거하고 추락사고, 이거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보통 많이 다치죠. 발목 관절 엑스레이를 보면 발목 관절이 골절이 되면서 이미 이제 관절염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경골, 종아리뼈의 아래쪽 부분이 발목 관절을 이제 이루고, 밑에 거골이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발목 관절을 이루는 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골 자체도 좀 손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원래 모양대로 있지를 않고 모양이 이제 변형이 좀 됐어요. 비골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만큼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비골도 좀 이렇게 짧아져 있고, 어쨌든 관절면을 많이 다쳐가지고 관절염이 온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발목 관절 운동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도라고 하는데, 종아리에 대해서 직각을 영도라고 하면 영도에서 위로 얼굴 쪽으로 15도, 20도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은 되게 유연한 편이고, 좀 뻑뻑한 사람들은 뭐 한 5도. 그래도 이제 위로 좀 올라와야 쪼그려 앉거나 계단, 경사길 다닐 때 발목이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편하게 걸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상 보행 때도 발목이 직각보다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없어지니까 정상 보행 때도 이제 관절 운동 때문에 이제 불편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통증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관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관절 유압술입니다. 발목 관절을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쪽에는 모션이 없어지니까, 통뼈로 되니까 통증도 없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발목에서 제일 큰 운동을 하는 발목 관절이 없어지니까, 발목 관절 주변에 관절이, 발등에도 관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걔들이 그런 일정한 모션을 보상을 해주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걔들한테도 관절염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릴 때 관절 유압술을 하는 게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관절 유압술 전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연 관절 성형술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트랙션 아스로플라스티라고 해서 제가 많이 하는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그 치료하려면 외고정 장치를 써야 되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외상 후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관절이 딱 붙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연골이 닳아서 뭐 이래 붓거나 막 거의 이렇게 관절 간격이 없어진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관절 유압술의 대상인데, 관절 유압술을 하지를 않고 외고정 장치를 걸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잡아당겨서 이 안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연골까지는 못 되지만 어느 정도 관절 연골을 형성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상태로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이 생겨서 통증도 좀 좋아지고 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끝까지 가면 좋지만 끝까지 못 가더라도 발목에 인공관절이나 관절 유압술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가지는 거죠. 20세에 관절 유압술을 하는 게 참 의사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통증은 너무 심하고 하니까 관절을 유지를 하면서 해볼 수 있는 게 좀 있을지 관절 유압술 말고는 할 게 없다라는 똑같은 의견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직접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사연은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31세 연부입니다. 요즘에 제가 진료를 볼 때 연부조직입니다 하고 이렇게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되게 반가운데 네 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측 대퇴골두 LCP로 LCP라고 하면 레그 칼베 팩테스 디지즈라고 해서 소아에서 생기는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 대퇴골두라고 하면 그 허벅지 뼈 있죠. 이게 이제 대퇴골두, 허벅지 고관절의 이제 머리, 골반 쪽하고 관절을 이루죠. 여기로 가는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한테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얘가 죽거든요. 뼈가 죽으면 내려앉죠. 요거를 이제 에이바스큘라 네크로시스라고 그러죠. 무혈성 괴사. 어른한테도 생길 수가 있고 소아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어른한테 생기면 요거는 되돌아가지를 않아요.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나중에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아에 생기는 거는 이제 특별하게 LCP라고 그래요. 요거는 좀 병리 기전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초반에 잘하면 진행을 막고 거기서 멈춰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퇴골두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많죠. 결국 이제 인공관절을 하신 것 같아요. 9년 전에 하셨으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인공관절을 하셨고 그 뒤로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은 2019년 6월 킥보드를 타다가 시속 25km에서 넘어졌는데 우측 허벅지뼈가 부러져서 수술한 엑스레이입니다. 현재 뼈는 다 붙었는데 제가 10월 말 결혼이라 식을 올린 후 철심 제거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걷는 게 편하지 않고 우측 다리는 근육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수술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지 인공관절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60대쯤 나이가 됐을 때 휠체어 생활할까 봐 너무 걱정이 큽니다. 인공관절이 이제 지금 꽤 많이 발달되어 있는 데가 고관절, 무릎관절 여기가 이제 제일 전통적으로 많이 발달한 곳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어깨관절에도 발목관절에도 하죠. 인공관절의 역사에서 제일 처음 개발됐던 게 고관절 인공관절이 제일 먼저 개발이 됐었어요. 그리고 결과도 제일 좋습니다. 관절의 원래 기능도 잘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마모도 적어요. 이 이제 안에 베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인공관절은 움직이는 데니까 안에 이제 베어링이 있거든요. 폴리에틸렌 계열로 만들었는데 그거는 다 달아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그 세라믹으로 이제는 베어링을 만들어요. 세라믹은 도자기잖아요. 도자기는 닳지를 않죠. 오래 쓰죠. 대신에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잘 깨질 수가 있어요. 충격받으면 잘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또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고관절, 인공관절은 굉장히 결과가 좋아서 이렇게 젊은 분이 하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인공관절 사진이 이쪽이 잘려 찍혀가지고 어떤 걸로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언뜻 봐서는 그냥 우리가 바이폴라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골반 쪽은 인공관절을 치환술을 안 하고 이쪽 대퇴골두 쪽만 하는 그런 치환술이 있습니다. 반치환술이라고 그래요. 반치환술. 그거를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거는 논외로 하고 인공관절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젊은 분이시고 하니까 안타까운 말씀이긴 하지만 활동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운동도 액티브하게 많이 하고 싶을 때고 한데 인공관절이 그런 삶을 살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죠. 인공관절은 좀 인공관절에 맞게 아껴가면서 몸을 쓰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3 분이 보내셨는데 제 고민은 고3 수험생이라서 하루에 대부분 앉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다리와 허리, 목이 자주 아픕니다. 목은 거북목이 생긴 것 같고 허리는 많이 굽었습니다. 제일 심한 거는 다리인데 조금 앉아 있어도 다리가 불편합니다. 우선 햄스트링 쪽이 운동을 엄청 많이 했을 때 땡기는 느낌이 나고 자주 저리고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볼 때조차도 다리가 찌릿찌릿해서 저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발목도 오래 걸을 때처럼 피곤한 느낌이 있고 병원에 갈 시간이 많지 않을 뿐더러 병원을 가도 그냥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 아픈 거 어떻게 하면 이런 증상을 없앨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허리와 목에 나쁘지 않은 자세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리가 저리고 이런 증상은 한번 허리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디스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리 쪽으로 쭉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그거는 체크를 해보시고, 근데 아마 병원을 가도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거 봐서는 이미 병원에서 체크를 해보셨던 거일 수도 있죠, 그죠? 허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증상이 계속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보면 수험생이다 보니까 늘 이러고 있잖아요. 고개 숙이고 상체 이렇게 하고 허리 이렇게 하고 운동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면 아플 수 있죠. 이런 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한데 스트레칭하고 근육 강화입니다. 어디를 해야 되느냐, 몸의 뒤쪽 근육을 주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칭은 앞쪽을 스트레칭 하셔야 되는 거죠. 목은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뒤쪽으로 스트레칭 하셔야죠. 목 뒤에 근육도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옛날에 제가 하던 방식인데, 박사님이 고3 때 고3 때 아니고 대학에 있을 때 논문 쓰고 이러면서 저도 목이 되게 한동안 불편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스트레칭 요거예요. 요거 천정보기. 천정보고 하면서 뒤쪽 있죠, 견갑골을 뒤로 젖히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젖히면서 밑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크게 해가지고. 저는 이 스트레칭이 좋더라고요. 목을 세워주는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목을 뒤로 할 때는 이렇게 수건으로 머리를 싸고 팔로 앞으로 이렇게 저항을 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저항을 주면서 내가 목을 뒤로 젖히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목 근육 운동이 되거든요. 앞으로 올 때도 팔은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목으로 버티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천천히 뒤로 갔다가 천천히 앞으로.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뭐든 근육에 힘이 좋아야 피로도도 낮아지고 통증도 없어지거든요. 고3이니까 운동을 잘 못하겠지만 그 예전에 그 스트레칭 알려드렸던 영상 있죠. 보고 자기 전에 한번 일어나서 이거 스트레칭 하는데 5분에서 10분이면 스트레칭 다 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하고 공부하느라고 운동 못하는 분들은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큰 차이를 줍니다. 등, 허리, 이게 다 이 몸을 세우는 근육이잖아요. 이쪽 근육을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인데 지금 수능이 올해 며칠입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제 옛날 학력고사 생각하면 참 이제 힘든 시기죠.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 학력고사 때나 의사고시나 전문의 시험 이럴 때 이맘때가 되면 자고 일어나서 내일 눈 뜨면 그냥 모든 게 끝나 있고 합격돼 있으면 좋겠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하실 텐데,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힘들수록 몸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몸 관리하시면서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